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핵심인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한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며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이후에는 모두 제부족의 소치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넉 달 만에 또다시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여당 내에서조차 중재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변화된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며 타협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통령 담화문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제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된 아이가 도랑에 빠졌는데 병원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을 살려냈는데 충청권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아이가 갈 병원은 없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자아이가 1m 깊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4시 50분쯤 보은 한양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5시 33분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로 아이의 심장 박동이 관측되자 의료진은 2분 뒤인 5시 35분 충북 지역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대전과 세종 지역 병원 등 5곳과 충남 천안 지역 병원 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7곳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은병원 측은 경기 남부 대학병원 2곳에도 요청했지만 병원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병원이라든지 대병원까지도 경기병원까지 어레인지를 했는데 다들 소아 중환자실이 이제 자리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온 상태였던 거죠. 소방까지 나서 전체 11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승낙한 곳은 저녁 7시 25분 대전 건양대병원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2차 심정지가 와 이송이 불가능했고 심장박동 관측 2시간여가 지난 저녁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 기록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전원 거부 이유는 병상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인한 대학병원 6곳 중 3곳에서 의사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원래 자리가 많지 않고 지방병원 인력난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또 한 분 또 나가셔가지고 7명이 근무해야 될 교수님들이 지금 한 분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경기도의 한 병원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청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건 환자한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렸대요. 충북 지역에서 경기도 남부까지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다만 이번 전원 거부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33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 장기화한 의료 공백 때문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진료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병원에 옮기려 했을 때 아이 상태가 안정적이었는지, 이송을 거부한 상급 병원들 여건은 어땠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화된 의료 공백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이 사고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의대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고질적인 소아과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상관이 없는데 그리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공백은 오늘부터 더 커집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커지게 되매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당직으로 24시간 근무한 다음 날은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동네 개원이들도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입니다. 의협 차원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쫓아다니면서 볼 이유는 없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확장 또 확산이 될 거다.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대화를 막고 있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1, 2차 때보다 더욱 강화된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4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선 산불이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이혜선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입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세보고 싶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초부터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4시간여 만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0곳이 넘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를 불법 촬영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남성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법 카메라 설치에도 관여했는지 또 다른 공범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9대를 동원해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어제 오후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을 찾아온 위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주민은 등 부위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